안녕하세요. 한의사 강영익입니다. 집집마다 아이들의 스마트폰과 인터넷 사용 때문에 어려움을 겪는 경우가 참 많은 것 같습니다. 틈만 나면 스마트폰을 붙잡고 있으려는 아이들과 그를 못하게 말리고 잔소리를 하게 되는 부모님들 사이에서 실랑이가 끊이질 않습니다. 초등학교 저학년 때는 윽박질러서라도 말을 듣습니다. 하지만 중학교쯤 올라가면 아이들이 말도 잘 안 듣죠. 학교나 학원을 오가는 길에 PC방으로 새버리면 또 방법도 없습니다. 중독 단계에 이르면 하루 종일 폰만 붙잡고 있고 폰이 없으면 굉장히 불안초조해야 합니다. 시험 기간인데도 계속 폰만 잡고 있는 아이들을 보면 부모님은 화가 나서 화병이 올 지경입니다. 결국 부모님이 큰 소리를 치고 강제적으로 못하게 하거나 빼앗아 버리기도 합니다. 이 과정에서 아이들은 오히려 더 격렬하게 저항하거나 부모에게 폭언까지 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또 그렇게까지 저항을 못하는 아이들은 오히려 우울증이 와버립니다. 이는 수동적 저항이죠. 엄마 아빠가 내가 하고 싶은 스마트폰을 빼앗아 버렸으니까 나도 엄마 아빠가 원하는 나의 공부하는 모습이나 일상적인 역할 수행을 다 포기해 버리겠다고 맞서는 상황인 겁니다. 더 이상 부모님이 어떻게 해볼 도리가 없는 상황까지도 이어집니다. 부모님들은 중독에 빠진 아이들을 바라보면서 도대체 왜? 라는 말을 반복합니다. 그래서 처음에는 혼내기도 하고 달래보기도 합니다. 용돈이나 다른 선물로 타협을 하기도 합니다. 또 하루에 1시간이라는 식으로 시간을 정해놓고 사용하기로 아이들과 약속도 해봅니다. 그런데 처음에는 곧잘 지키다가 점점 이 약속마저도 아이가 지키지 못하게 됩니다. 아이가 어겼으니 애초에 약속대로 스마트폰 사용을 금지하거나 아예 빼앗아 버리게 됩니다. 부모님 중에는 아예 컴퓨터 선을 가위로 잘라버리거나 스마트폰을 던져서 박살을 냈다는 분도 계십니다. 보다 강력한 메시지를 전달하기 위해서죠. 그리고 부모님이 이렇게까지 양보했는데 그마저도 아이가 지키지 못했다는 생각에 화가 너무 치밉니다. 그런데도 아이는 좋아지질 않습니다. 그리고 부모에 대한 원망과 분노만 점점 커집니다. 부모 자식 간의 소통 관계도 점점 극단으로 치닫는 악순환만 거듭됩니다. 부모님 중에는 왜 이런 물건이 세상에 나와서 아이를 이렇게 망가뜨리고 가정의 평화까지 다 깨버리는지 모르겠다며 모든 상황을 스마트폰이나 게임에 대한 원망으로 돌리기도 합니다. 결국 부모님들은 잔소리를 하다가 화를 내게 되고 그 다음에는 강제적으로 중독 대상과 아이들을 물리적으로 분리시키는 강력 처방을 해봅니다. 그러면 아이들이 어쨌든 중독 대상으로부터 차단되어 예전 상황으로 돌아오리라는 기대감 때문이죠. 그러나 이미 중독에 빠진 아이들이 이 같은 공격적 처방만으로는 좀처럼 잘 돌아오질 않습니다. 문제의 핵심이 해소되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왜 중독에 빠지는가에 대한 이해가 선행되어야 합니다. 아이를 어떻게 고칠 것인가 보다 부모 학습이 먼저인 겁니다. 부모님들의 눈에는 아이들이 중독에 빠졌고 해서는 안 될 나쁜 행동을 반복하고 있다라는 결론만 강합니다. 한마디로 중독에 빠진 아이들을 무능하고 게으르고 자기 절제력도 부족한 일종의 범죄자 같은 시선으로 바라봅니다. 그래서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말고 당장 어떻게든 그만두게 해야 한다는 생각만 강해지죠. 하지만 그렇게 공격적 방법으로 되지 않는다면 여기서 부모님들이 먼저 숨 고르기를 한번 해야 합니다. 도대체 부모가 저토록 강력히 규탄하고 있음에도 아이들은 왜 계속 하고 있는가에 대한 철학적 성찰이 필요합니다. 아이들은 도대체 왜 저런 게임에 미치고 열광하게 되는 걸까요?
하루 종일 그 대상을 붙들고만 있는 것을 보면 언뜻 그 대상이 너무 좋아서 중독된 것처럼 보이기 쉽습니다. 길을 가면서도 밥을 먹으면서도 손에서 놓지를 못하니까 말이죠. 하지만 모든 중독의 기전은 회피 심리가 본질입니다. 쉽게 말해 자신이 발 디디고 서 있는, 자신이 매일 아침 눈 뜨면 마주해야 하는 그런 현실로부터 도망치고 있는 겁니다. 왜 그토록 게임을 하는가? 그게 그렇게 재밌냐? 라는 질문에 아이들은 한결같이 그냥 뭐 특별히 할 게 없어서요 라고 답합니다. 그렇습니다. 부모님들은 도대체 말이 안 된다고 여길지도 모릅니다. 아니 왜 할 게 없냐? 너같이 좋은 환경이라면 공부든 뭐든 할 게 너무 많지 않냐? 라고 반문합니다. 하지만 아이들은 정작 이 중독에서, 이 스마트폰에서 벗어나 봐야 따로 특별히 할 게, 해보고 싶은 게 정말 없다고 여기고 있는 겁니다. 다시 말해 뭔가 하고 싶은 게 따로 없다. 그래서 시간은 넘쳐난다. 그래서 이 게임이라도 붙들고 시간을 보내야 할 뿐입니다. 게임이 너무 좋아서가 아니죠. 프로게이머가 되고 싶은 것도 아닙니다. 그냥 게임을 하고 있으면 아무 생각 없이 시간은 흘러가주기 때문입니다. 말 그대로 시간을 죽이는 거죠. 그걸 못하게 하면 자신이 마주하고 싶지 않은 현실로 다시 돌아와야 합니다. 그리고 아무런 꿈도 아무런 성과도 이뤄내지 못하고 있는 초라한 자신과 다시 마주해야 하는 겁니다. 그래서 자기 자신이 미운 겁니다. 그 미운 모습을 보지 않을 유일한 방법이 바로 무언가에 중독되어 버리는 거죠. 그렇다면 왜 이 아이들은 자신들이 할 게 없다, 자신이 밉다, 이런 착시 현상에 빠져 있는 걸까요? 여기서 중독의 실마리를 찾아야 합니다. 치료의 개념을 그저 아이들을 어떻게 설득해서 예전에 제자리로 돌려놓을 것인가에 있지가 않습니다. 부모님들은 치료비를 지불하는 대가로 치료자에게 이런 것을 강력하게 원합니다. 하지만 이미 중독에 빠진 아이는 치료자 혼자만의 힘으로는 역부족입니다. 부모의 이해와 도움이 가장 중요합니다. 이 첫 번째 과정이 바로 왜 중독에 빠지는가에 대한 관점을 정확히 부모가 이해하는 것입니다. 부모들은 그저 아이가 나태하고 게을러서라고만 단정짓고 싶어 합니다. 그래서 아이에게 약을 먹이든 상담을 받게 하든 치료소에 격리를 시키든 아이를 직접 치료해서 어떻게든 되돌려 놓으려는 그런 방안만을 떠올리게 됩니다. 중독이 생기고 치료되는 과정에서 부모 자신의 원인과 역할을 제외시켜버리는 거죠. 하지만 이런 방법은 그리 좋은 결과를 가져오지를 못합니다. 어린 나이에 중독에 빠지는 것은 냉정히 말하면 다양한 방식으로 부모에 의해 상처받은 경우입니다. 일례로 무기력한 모습으로 집안에 있는 아버지를 보고 자란 아이는 중독 위험이 높아집니다. 주중에 직장에서 아무리 열심히 일해도 주말에는 늘 TV만 보고 무기력한 모습을 아이들에게 노출시킨다면 아이들은 여기서 무언의 메시지를 전달받게 되는 거죠. 그리고 또 엄격하고 완벽주의적 태도로 아이들을 옥죄기만 하는 부모님들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그런 모습의 부모를 통해서 아이의 내면에는 부모 자식 간에 따뜻한 애착이나 상호작용이 일어나지를 못합니다. 그래서 급기야 우리 아버지는 나를 버렸다, 우리 아버지는 나를 싫어한다 라는 착시 현상이 일어나게 됩니다. 왜냐하면 아이들은 부모의 모습을 통해 닮아가고 싶은 욕망이 자신의 꿈과 이상이 됩니다. 즉 무언가 하고 싶다, 무언가 되고 싶다라는 욕망은 자신의 부모를 롤모델로 해서 형성이 됩니다. 부모의 칭찬과 인정을 통해서 무언가 우리 부모처럼 되고 싶다라는 긍정적 자극이 지속되지 않으면 아이들은 점점 행동의 목표와 꿈을 상실하고 맙니다. 그리고 그 인도자로서 역할에 부모를 배제시키게 됩니다. 부모에게서 사랑받고 인정받기 위해 그 무언가의 행동을 하고 싶다는 욕망을 느껴보지 못한 아이들이 결국은 중독의 유혹에 쉽게 빠지게 되는 거죠. 왜냐하면
뭔가 하고 싶은 게 없기 때문에 시간만 덩그라니 자신 앞에 놓여지기 때문이죠. 이 막막하고 어찌해야 할 바 모르는 이 시간들을 통제해 본 적이 없고 통제하는 걸 본 적이 없기에 결국 중독으로 가게 됩니다. 결국 중독으로부터 회복시키기 위해서는 아이를 혼내고 대상과 강제 격리시키는 것만으로는 충분치가 않습니다. 아무리 많은 잔소리에도 고쳐지지 않는 것도 이 같은 이유입니다. 원점으로 돌아가야 합니다. 중독을 보는 부모의 시선부터 달라져야 하는 거죠. 부모 자신은 아무 문제 없는데 라는 그런 지독한 자기 확신부터 한번 흔들어 봐야 합니다. 그 처절한 반성이 없이는 아이들의 중독을 고쳐내기가 참 쉽지 않습니다. 어른들 중에도 맨날 술에 쩔어 사는 이들을 잘 한번 관찰해 보세요. 만약 내가 승진을 앞두고 있고 회사 상사로부터도 인정받고 있고 꿈이 있고 더 잘해보고 싶은 것이 너무 많다. 그런데 오늘도 내일도 술을 먹고 싶을까요? 술자리가 있어도 오히려 알아서 피해가겠죠. 왜? 더 큰 내 꿈과 목표가 있기 때문이죠. 술 그 자체가 문제가 아닌 겁니다. 아이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중독 현상을 보인다고 그저 나무라고 비난한다고 해서 되질 않습니다. 아이들이 왜 꿈과 목표가 상실되었는지 개개인별로 그 이유를 찾아야 합니다. 왜 우리 아이가 그런 꿈이 언제부터 없어졌겠는가를 부모부터 통렬히 반성해야 합니다. 아이를 대하는 가장 기본적인 언어 태도부터 점검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아이가 조금만 잘못하면 계속 지적질에 야단만 치거나 아이의 그러한 인정 욕구를 무시하는 것도 원인이 됩니다. 그리고 애착을 느끼기 위한 최소한의 의존적 욕구마저도 차갑게 거절당하는 그런 상황들이 반복되면 아이는 더 이상 부모에게서 인정받고 싶은 마음이 어느 순간 사라지게 됩니다. 내 부모는 내가 어떤 걸 해도 야단만 치는 존재야. 나는 무언가 하기만 하면 계속 야단만 맞고 혼만 나. 그러니 나는 아무것도 하지 말아야 해. 내 부모는 공부를 이만큼 잘하는 사람만을 원해. 나도 그러고 싶어. 그런데 나는 잘 안 돼. 그러니 나는 어중간하게 해봐야 소용이 없잖아. 그러니 나는 아무것도 할 수 있는 게 없고 하고 싶은 게 없어. 결국 목표를 상실케 하고 목표가 상실되니 남는 게 시간이죠. 이렇게 길게 남는 시간을 어디에 쓸지 몰라 방황하던 차에 우연히 눈에 들어오는 스마트폰이나 인터넷은 자신이 도망치기에 가장 안성맞춤인 공간이 됩니다. 하지만 여기서 빠져나가 봐야 더 좋은 상황이 생기지도 않는다는 판단 때문에 결국 중독이 됩니다. 스마트폰이나 인터넷 등 자꾸 중독 대상만을 원망하고 그를 어떻게 격리시키느냐에만 초점을 맞추면 치료가 성공하기 어렵습니다. 보다 근본적인 것을 파고들어야 성공할 수가 있습니다. 여기서 봐야 할 것은 부모의 잔소리 중독, 아이의 부모에 대한 분노, 애착 결핍 이런 것이 우선입니다. 그리고 삶의 목표를 아주 사소한 것부터 다시 갖게 해야 합니다. 그리고 작은 칭찬부터 시작해서 다시 부모에 대한 인정 욕구가 회복되도록 해야 합니다. 거창한 것이 아니라 지금 내 아이 상황에서 작은 한 발을 내디딜 때마다 칭찬해주고 인정해줄 수 있는 부모님의 자세가 필요한 겁니다. 그래서 부모가 먼저 변하고 움직여야 아이의 스마트폰 중독도 치료가 됩니다. 이상 한의사 강용혁의 심통부리기였습니다.